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편에서 이제 장자연 씨는 누구고 이 장자연 문건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하고 전 소속사 매니저였던 유 씨와의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사건을 바라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장자연 씨의 성접대 강요 및 폭행 등과 관련돼서 주범으로 지금 지목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전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 씨는요, 이 연예계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1993년 광고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바로 엔터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당시 이미숙이라든지 최진실 같은 당대 톱스타들하고 얼마 안 된 엔터 회사가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이 사람이요, 엔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콩 현지법인을 차후에 설립을 한다든지, 어떤 대기업하고 공동법인을 설립해서 다른 엔터 사업을 또 진행하기도 하고요. 쇼핑몰 관련된. 그리고 이 사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맺은 사람들 몇 면을 좀 추가적으로 더 보자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이 김 씨의 소속사에 합류를 하는데, 설경구, 엄정화, 고 정다빈 씨 같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배우들이 이 김 씨와의 계약 관계를 가진 배우들이죠. 근데 이 김 씨의 행보가 참 수상한 부분이 많아요.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사를 이것저것 설립하고 다닌 것도 좀 이상한데, 이 처음 설립한 엔터 회사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회사의 절반을 양도를 하고 계열사로 스스로 이렇게 편입이 된다든지 이러면서 또 회사 이름을 또 바꾸기도 하고요. 말씀 나온 김에 말씀 더 드리자면은, 이때 이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가 이 언론에서 장자연 사건이라든지 김 씨를 가지고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A라는 회사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편입된 회사가 A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 회사하고 장자연 씨가 계약을 맺게 된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회사가 2006년에 이름을 또 바꿔요. 이름을 이제 B로 바꾸는데, 그 이름만 다를 뿐 이제 같은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들이 전부 다. 근데 사업명뿐만 아니라 본인 이름까지 영어 이름으로 바꿨다가 한글 이름으로 다시 바꿨다가 개명했다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회사 설립하고 자기 이름 바꾸는 게 취미 생활이 아닌 이상은, 이게 근데 좀 정상적으로 사업하려는 사람들은 사실 신뢰가 기본이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근데 이 사람 행보를 보면 뭔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뇌피셜이긴 한데요, 아마도 이게 무언가 좀 안 좋은 소문이 쌓일 것을 우려해서, 그래서 이름을 자주 이렇게 바꿔가면서 새로 만나는 사람들, 사업을 할 때마다 이름을 바꿀 때마다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명의 세탁을 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자연 씨가 이제 2007년경에 이 B라는 회사하고 그 계약금 300만 원의 전속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김 씨가 이미 개명도 한 상태였고 회사 이름도 몇 차례 바꾼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당시 장자연 씨가 이런 기존의 김 씨의 좀 행보들을 좀 모르고 계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김 씨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명의나 신분 세탁용으로 자주 본인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성공을 거둔 셈이 되는 거죠. 여튼 장 씨가 이 회사 소속일 때 같은 회사에 있었던 소속 매니저였던 사람이 이제 유 씨예요. 많은 매체들도 그렇고 이 유 씨가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였다는 얘기가 참 많은데, 이게 계속 좀 조사를 해보니까 막상 장자연 씨 생전에는 이 유 씨, 그러니까 소속사 매니저였던 유 씨하고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둘의 공통점은 2008년까지 그냥 같은 김 씨의 회사에서 같이 일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영상 1편에서는 이 유 씨라는 사람이 장자연 씨의 매니저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검색해보셔도 많이 나와요. 이 유 씨를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로 말하는 매체사가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어떤 매체사들에는 다른 로드 매니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 로드 매니저였다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름이 다릅니다, 이 유 씨하고. 물론 기획사에서 한 매니저가 연예인 둘을 케어한다거나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맞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유 씨가 장자연 씨의 전속 매니저였는지는 이 부분은 좀 사실 확인하기가 저로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장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면서 이 유 씨가 장 씨 장례식 이후에 자기가 이제 일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문건에 대한 존재를 알렸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까지 특별한 사이가 아닌 것 같다. 그럼 왜 그래
그랬을까? 뭐 이런 의문에 도달하는 거죠. 사건은 이렇게 계속 보면요, 오히려 이 전속사 매니저였던 유 씨로 인해서 장 씨가 이런 죽음으로 내몰린 정황까지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유 씨하고 장자연 씨가 엄청나게 그런 뭐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으니 이 부분은 뭐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 씨가 2008년경에 원래 이제 김씨 회사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H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본인만 갔으면 모르겠는데 이 회사로 당시에 김씨 소속 배우들이었던 배우들이 이 유 씨 회사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 씨하고 유 씨하고 그리고 이제 유 씨 쪽으로 적을 옮긴 배우들과의 뭐 이런 소송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이전 시점에서도 쭉 있긴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시 상황을 보자면 이 김 씨 입장에서는 뭐 좀 열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온갖 나쁜 짓을 다 해가면서 사업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배우들인데, 밑에 이제 그 유 씨가 밑에 있던 직원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독립하겠다면서 자기 배우들 빼가는 그림이 나오니 그럼 당연히 뭐 사이가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 입장에서는 이 소송전이 그냥 뭐 일종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전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에 의한, 그냥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불쾌하고 짜증나고 막 그럴만한, 화나고 그럴만한 사건에 의한 소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이렇게 약간 진흙탕 싸움 경향으로 갔겠죠. 여튼 뭐 처음에 탤런트 송 씨를 먼저 영입을 해요. 이 그 유 씨 H 엔터테인먼트에서. 당연히 김 씨가 이 송 씨에게 뭐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당연히 이제 괘씸죄가 좀 적용된 게 느껴지죠. 근데 이때 송 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해서 맞고소를 해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배우 이 씨, 이게 좀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제가 지금 실명을 거론을 못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당시 대배우였던 이 씨도 이 유 씨 회사로 옮겨갑니다. 근데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이 씨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김 씨 쪽에서 이 배우에 대해서 계약 위반 등으로 또 고소를 해버리죠. 이 지점을 전후로 해서요, 이 장자연 씨의 죽음과 관련된 뭐 여러 상황들이 좀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장자연 사건의 특징은요, 사건의 중점을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특정 세력 내지는 특정인들에게 굉장히 유불리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성접대도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성접대 이외에도 장 씨의 죽음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된 이런 소속사와 뭐 배우들 간의 분쟁 같은 것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뭐 장자연 사건 발단의 핵심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김 씨의 뭐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김 씨 얘기를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김모 씨가 대표로 있는 A사의 전적을 좀 살펴봤어요. 뭐 지금도 막 이렇게 소송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런 소송건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업하면서 1997년, 뭐 2004년, 2006년 막 이렇게 몇 년 간격으로요, 자기 소속사 배우들하고 이런 소송이 줄을 이어요. 주로 먼저 이 김 씨가 있는 A사에서 먼저 소송을 거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좀 다른 기획사들에 비해서 배우들하고 유독 좀 사이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사실 사업할 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 리더의 마인드가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이런 배우들을 뭐 약간 파트너십이라든지 같이 가는 공생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소유물의 일종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자연 사건 이전에도요, 김 씨와 관련된 성상납 의혹은요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2002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어떤 연예기획사 대표가 정재계 등의 이런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10명의 리스트가 확보가 돼요. 그래서 수사에 들어가려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 연예기획사 대표가 어떻게 알았는지 홍콩에서 그냥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력 용의자가 잠수를 타버렸으니 이 사건이 당시 어떻게 됐을까요? 리스트에 올랐던 10명은 그냥 당연하게 혐의를 계속 부인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용의자를 좀 잡아서 추궁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혐의는 부인하지 얘는 못 찾지 막 이러니까 당시에도 사건이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수 탔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귀국을 하고 사업을 또 전개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제가 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김 씨였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검찰에서도 못 잡았던 이 사람을 국내에서 이름 바꾸고 사업을 다시 하는지를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이 사실을 알렸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한나라당 원내대표였죠. 당시에는 이 홍준표 의원이에요. 2002년 9월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 3명이 연예인에게 뭐 성상납을 받았고, 그 이제 배경에 있는 사람이 이 김 씨다 라고 이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밝힙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뭐 당시에 이제 정의를 또 구현해내고자 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은 그 민주당 의원 3명이 관련이 돼 있다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일종의 정치 공세적인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무슨 홍준표 얘기하면은 뭐 자유한국당이냐 이런 얘기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거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뭐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장자연 씨 사건과 비슷한 성상납이나 성접대와 관련된 뭐 이런 정황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유야무야 넘어간 것도 사실인 거예요. 비슷하죠, 장자연 씨 사건하고. 근데 이게 지금 일반인이 지금 말을 한 게 아니고 당시 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당시 홍 의원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이 김 씨가 성상납 등으로 손길을 뻗친 게 이게 뭐 당을 떠나서 유력 정치인들까지도 지금 손을 뻗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슬프네요. 이게 언론이고 뭐 정치권이고 재계고 그냥 어느 한 곳 뭐 이런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 정다빈 씨를 비롯해서 이 김 씨의 기획사에 소속된 적이 있던 여배우들이 이제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이 이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김 씨하고는 이 연예인 성상납 관련된 이슈가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거의 뭐 2, 3년 주기로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됐다가 저물었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경찰이요, 이 여배우들의 사건을 하나같이 개인적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으로 그냥 종결을 다 시켜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뭐 수사기관에서 자살로 종결시켜버린 사건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기는 합니다만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특정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이렇게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니 그래도 이 사건은 그냥 아무 의심 없는 단순히 그냥 뭐 개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사건으로 뭐 치부하고 넘겨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튼간에 뭐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특히 뭐 말씀드렸던 대로 2002년 당시에 그 성상납 의혹 사건은요, 장자연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1편에서도 경찰이 장자연 씨 사건에서 용의자로 지목한 김 씨의 신병 확보를 실패하는 바람에 이 김 씨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언론 플레이, 사건 중인데 계속 언론 플레이 등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당연히 뭐 사건도 좀 그러면서 희미해져 버렸고요. 이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찰이 이제 김 씨를 잡겠다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도 요청했고요. 외교부하고도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기관 간에 김 씨를 아예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당시에 이 김 씨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일본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에는 한국 경찰이 아니라 일본 경찰이 이 사람을 잡아서 넘겨줍니다, 한국에다가. 이게 사건 발생 후 118일이 지난 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당연히 수사가 또 원활하게 진행될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2002년 사건에도 이 사람이 홍콩에서 잠수타서 못 잡고서 또 이게 우야무야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 패턴이 이게 비슷해서 그런지 가만 보면은 이 김 씨가 이 술래잡기의 달인이 아닌가, 이 뭔가 이렇게 숨는 자격증이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안 잡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하다 보면 또 끝도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김 씨와 관련된 확실히 밝혀진 범죄 내용은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폭행에도 능해요. 2002년도에 한 사극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KBS 소속 PD하고 또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좀 뭐 제 생각에는 좀 아이러니한 게, 당시에 김 씨의 신분이 외주 제작사 대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싸운 사람이 방송국 PD였던 거죠. 저도 방송 출연은 뭐 짧게나마 한 사람 입장에서 그 방송가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데, 이걸 알면은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지금이야 뭐 방송 채널도 많아지고 회사도 이제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현재로서 뭐 상황이 조금 뭐 바뀐 부분도 있지만, 공영방송 PD를 이 외주 제작사 대표가 이게 폭행을 한다는 사실이 있을 수 없는 수준의 일이거든요. 방송사와의 관계를 따지면은 이 외주사는 의뢰 입장이잖아요. 이를 이제 방송국에서 따와서 하는 개념이니까요, 외주사에서. 이 갑의 입장에 있는 방송국의 프로듀서를 의뢰 입장에 있는 외주 제작사 대표가 휴대폰으로 머리를 찍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김 씨가 가진 일종의 뭐 힘이 2002년 당시에도 공영방송 PD를 능가할 정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겠죠. 심지어 이 사건 때문에 KBS PD 연합회가 있습니다. KBS PD들끼리 모여있는. 여기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한다 뭘 한다 이렇게 운운을 했는데 분명히 결국에는 고소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이 공영방송 KBS, 이 KBS의 PD가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회적 지위, 우리가 인식되는 사회적 지위만 보더라도 어디 가서 맞고 그냥 넘어갈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뇌피셜인데, 이 한 가지 폭행 사건만 봤을 때도 이 김 씨라는 사람이 뭐 PD 정도는 좀 거뜬히 제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뭐 방송계 윗선 내지는 관계자와 좀 깊은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일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뭐 이 정도면은 이 김 씨,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인지 대충 느낌이 좀 오시죠. 이 사람 그냥 전과만 봐도요, 완전 범죄자예요. 상해 및 폭력 등으로 벌금 맞은 것만 7번입니다. 약간 자기 제어가 좀 안 된다라는 가정을 제외한다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놀라운 것은 제가 앞전에도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장자연 사건 외에도 김 씨하고 관련된 배우들의 죽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최진실 씨, 고 정다빈 씨,
고윤희 씨, 이 배우들이 전부 다 이 김 씨의 소속사를 거쳐갔던 배우들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공교롭게도 이분들 모두 경찰에서 개인적인 우울증이 원인이다라고 이 사건을 종결시켜버린 바가 있는데, 뭐 100번 양보해서 정말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그 우울증이 왜 왔을까에 대한 대답은 김 씨가 운영했던 A사도 분명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게 근데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서 이 김 씨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요, 지금 결론된 사항만 보면은 그냥 이런 얘기들 다 추측일 뿐이에요. 뭐 정다빈 씨, 최진실 씨, 윤희 씨 이분들도 그 사망 시점에는 사실 A씨 소속사는 아니었거든요. 그 정다빈 씨 같은 경우는 S미디어로 소속사를 옮긴 뒤에 4개월 뒤에 이제 그 자살을 선택하셨고요. 그 윤희 씨 같은 경우도 김 씨 소속사에 있다가 I라는 회사로 옮긴 뒤에 자살을 한 것으로 추후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근데 윤희 씨, 정다빈 씨 사건만 좀 보더라도 정다빈 씨는 당시에 이제 김 씨 쪽 회사하고 위약금 분쟁이 또 있었던 사람이고요. 물론 뭐 해결은 됐지만 이후에. 그 윤희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조금 뭐 섹시 컨셉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소속사 측에서 뭐 좀 더 벗어야 된다, 뭐 안 벗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좀 논쟁이 계속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 김 씨 회사하고 뭐가 어떻게 됐든 지금 연결은 돼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얼마 전에 이제 또 재수사가 또 확정이 돼서 발표가 났죠. 사건에 대한 수사 기간 늘리겠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어제로 기억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른 배우들의 죽음과 관련되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도 좀 이뤄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자연 씨의 사건을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먼저 이 장자연 씨의 죽음과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은 성상납이나 이런 성접대 강요 이런 걸로 인해서 온 우울증으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요. 조금 뭐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이 김 씨 밑에서 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 장 씨가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는 대충 이제 감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이로 인한 우울증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만 과연 이 장자연 씨의 이 자살 사건이 그냥 100% 그냥 이런 상황들 때문인가? 이렇게는 좀 보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건을 보면 볼수록 장자연 씨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좀 이겨내려고 했었던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접대 현장에 함께 했었다라고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그 윤지호 씨의 증언만 보더라도요, 지금 이 장자연 씨가 죽기 전에 남겼다는 이 문건이 유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살기 위해 쓴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윤지호 씨가. 뭐 그렇다고 해서 장자연 씨가 만약에 이제 자살이라는 선택을 안 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김씨 회사에서 계속 일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요나 접대 등에 못 이겨서 회사를 좀 옮기려고 호시탐탐 좀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그 상황에서 유 씨가 회사를 따로 독립해서 나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당시 장자연 씨 같은 소속으로 있던 이 배우들이 유 씨 회사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이제 소송전이 김 씨하고 유 씨 그리고 이 배우들 간에 붙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서로 다른 이해관계 안에서 좀 직접적인 희생양이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요 안에 이제 우울증이 작용이 된 거고요. 자, 하여튼 뭐 이번 편을 통해서 김 씨와 유 씨 이들 간의 관계와 김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편에서 이제 당시 장자연 씨가 자살하기 전에 어떤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겪어야 됐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이해관계 안에서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에 그 무슨 뭐 뉴스 짜깁기에서 영상 올리지 말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이요, 10년 전 사건이에요. 올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부터도 이 장자연 사건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저도 지금까지 개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10년 전 기사부터 쭉 다 찾아보면서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그냥 성상납으로 인한 사건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굉장히 방대한 정보가 있으시고 10년 동안 틈날 때마다 뉴스를 봐오신 분이면 모르겠는데요, 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돼서 아마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저같이 뭐 사건의 개요나 인물의 특성, 일어났던 세부적인 사건들은 아마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건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더 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단순히 뭐 몇몇 뉴스 내용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매체들마다 논조가 달라요. 그 정치색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매체들을 일일이 좀 비교 분석해가면서 같은 내용이라도 보다 좀 제3자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가거든요. 제가 만약에 단순히 그냥 뉴스 짜깁기에서 방송하려고 했으면 그냥 뭐 디스패치 기사 하나 읽고 사건의 흐름대로 그냥 쭉 알려드리면 그만이잖아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이 그 JTBC 뉴스룸이 아닙니다. 유튜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채널이죠. 모든 일을 직접 취재하고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원하신다 한다면 KBS나 SBS 8시 뉴스 같은 거 보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찍는 영상들은요, 어디까지나 제가 양심을 걸고 저 지금 얼굴도 다 까고 이름도 다 공개하면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사건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양한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고 대조하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더 신뢰도 높은 정보를 원하시면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지상파 방송 뉴스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게 김씨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장자연씨 죽음과 관련된 이런 직접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이번 편에서는 좀 깊이 있게 다루진 못했는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인 만큼 다음 편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건의 개요를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짜놨는데요, 순서에 맞게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편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뭐 10년 분량의 사건이니까 영상 나눠서 올리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과 지지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또다시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이번 주도 남은 날들 무한대로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